까지만 듣겠습니다. 민동기의 저널리즘 M. 네, 민동기 기자와 계속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언론 보도 중에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보도를 하나 정해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민동기의 저널리즘 M. 오늘은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등장한 사람에 대한 얘기네요. 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네. 네. 가장 핫한 사람이죠. 가장 네. 뜨거운 사람인데요. 예.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굉장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비판적이던데.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대부분 비판적입니다. 검증 차원에서 이제 언론의 이런 관심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비판과 검증에도 정확한 정보는 기본인데 최근 들어서 이 조국 전 수석과 관련한 보도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두 가지요. 네, 자, 그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근데 대부분 비판적이다 그러면은 뭐 어떤 부분이 보통 다루는 거예요? 어떤 얘기들이 소재가? 뭐 정치권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소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페이스북에 굉장히 글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너무 많이 쓴다, 오버다 이런 비판적인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네. 번째부터 살펴보죠. 이른바 그 폴리페서 논란입니다. 민정수석 그만두면서 조국 전 수석이 서울대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네. 서울대 교수로 복직하겠다는 게 아니고 휴직 사유가 7월 31일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복직원을 제출을 했는데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다시 휴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일부 서울대 학생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비판의 핵심은 과거 교수 시절 때 조국 전 수석이 선출직 공직에 진출하면서 교수직 유지했던 사람들을 폴리페서라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뭐 정치권의 기웃거리는 교수 뭐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폴리페서가. 예. 근데 이제 바로 지금 본인이 바로 그 폴리페서 아니냐라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인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낯 두꺼운 사람들 이런 사설까지 실어서 조국 전 수석을 비판을 했습니다. 뭐 좀 장기간 교수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언론에서 뭐 어느 정도는 좀 비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쭉 보니까 과거 조국 전 수석이 어떤 칼럼을 썼는지를 제대로 소개한 곳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교수로 있을 때 이 폴리페서의 비판적이었는데 네. 왜 지금은 좀 다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게 상당수인데요. 예. 그래서 칼럼을 좀 찾아봤습니다. 2004년 서울대 교내신문인 대학신문에 조국 전 수석이 직접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 네. 이 칼럼을 보면은 대학 교수의 정치 참여를 조국 전 교수가 무조건 비판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권자이자 지식인으로서 교수가 정치에 무감할 수 없고 네. 교수의 전문적인 식견과 정책 능력이 정치권에 반영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한 다음에 네. 다만 교수로서 쌓은 성취를 이 국회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다라는 취지의 칼럼이었습니다. 넓게 보면 대학 교수의 정치 참여는 뭐 문제 없다. 네. 하지만 일부 어떤 특정한 특정한 행태를 보이는 교수들을 비판을 한 건데 이게 어떤 부분들을 비판을 한 겁니까? 몇 가지 유형이 좀 본인이 직접 들었던데요. 공천심사위원이었던 교수가 자기 자신을 후보로 선정하고 출마하는 경우 이거 굉장히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민운동으로 활동하던 교수가 갑자기 시민운동을 그만두고 정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경우 그리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는 방치한 채 정치권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다가 출마하는 교수 이런 교수들은 문제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4년도 칼럼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요게 이제 본인에 해당되는지 내로남불인지는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우리 법으로는 이게 뭐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됩니다. 아, 돼요? 현행법상 교육 공무원이 이른바 그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요. 휴직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교수들이 많거든요, 지금까지도. 근데 다만 그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 이른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예전에는 이게 겸직이 가능했거든요. 네. 휴직하는 게 가능했는데 2013년도부터 이른바 그 폴리페서 금지법을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교수는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아, 국회의원은 휴직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선출직 공무원은 이제 휴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만둬야 되는 거고요. 정무직 공무원은 휴직이 가능합니다. 임명직,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컨대 지금 법무부 장관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어도 이제 일부 아까 그랬잖아요. 일부 학생들이 불만을 갖는다는 게 네. 아무래도 뭐 민정수석 하느라고 뭐 1년 넘게 자리를 비우고 또 이번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또 한 1년 정도는 그렇죠. 자리를 비우게 될 텐데 그러면 뭐 다 합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학생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한다면은 네. 훨씬 더 이제 설득력을 가질 것 같은데요. 네. 조국 전 수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비판은 네. 현행 법상에서 발견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그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라도 당연 퇴직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좀 논의해 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언론 비판의 상당수는 조국 전 수석이 과거에는 뭐 폴리페서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네. 자기가 지금은 좀 거기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근데 과거 칼럼을 살펴보니까 조국 전 수석이 반드시 자신의 과거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하면은 이 뭐 어떤 학습권 침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본인 스스로 지금 자기의 행동을 과거에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아까 두 가지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는 또 뭡니까? 그 서울대 학생들 모임인 서울대 트루스 포럼과 관련된 그런 보도인데요. 뭐 이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을 통해서 조국 교수의 교수직 사퇴를 촉구를 했거든요. 네. 많은 언론들이 이걸 기사화를 했습니다. 근데 보도를 하면서 이 서울대 트루스 포럼을 보수 성향의 서울대 학생 모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보니까 이거 보수 성향이라고 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탄핵 반대 서울대인 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요. 이후에 트루스 포럼을 만들어서 박근혜 탄핵 무효를 또 주장을 했거든요. 네. 보수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서울대 트루스 포럼 대표가 네. 지난해 광화문 거리 집회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북한이 고정 간첩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일으킨 게 탄핵 사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대자보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북한의 변호인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과 활동 등을 고려했을 때 언론이 보수 성향 서울대생 모임이라고 이 명칭을 붙이는 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건 극우에 가깝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언론사들이 각자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박근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단체 이런 정도의 정보는 기사에서 밝혀주는 게 온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학생들이다 그러면은 좀 일반 학생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강하죠. 예,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군요. 좀 평범한 학생들 중에 약간 보수 성향이 있는 학생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위가 좀 다른데요. 이거는 뭐 북한이 일으킨 게 탄핵 사태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서울대생이 이런 얘기를 똑똑한 건 아니군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윤소아 정의당 의원에게 협박 편지 등을 보내서 구속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간부 있지 않습니까? 예. 진보 성향 단체라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친북 단체라는 그런 명칭을 썼습니다. 아하. 근데 조선일보 이 기준대로라면 네. 서울대 트루스 모임은 친박 단체라고 하는 게 온당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친박 단체라고 하질 않고 보수 성향 서울대 학생 모임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뭐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비판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국 전 수석이 과거에
정확하게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정확히 소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비판을 인용하는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단체에 대한 정보도 좀 정확히 소개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도적이었든 아무 의도적이지 않았든 간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조국 전 수석 관련 보도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은 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울 것 예. 같습니다. 되기도 전에도 이렇게 논란이 센데요. 네. 자, 저널리즘 M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43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입추였던 어제 폭염특보는 더 확대되고 강화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낮 최고 기온 세종과 대전, 강릉, 대구 35도를 비롯해 전국은 32도에서 35도의 분포로 폭염 수준을 넘는 33도를 넘는 곳이 무척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고요.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에 좀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소나기